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1일 두산 인프라쿠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5%, 코스닥 1% 하락하면서 둘 다 좀 크게 내렸죠, 최근에 비해서. 그래서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1조 4천억 외국인이 팔았고요, 1조 2천억 팔면서 기관이 거의 합쳐서 2조 7천억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다 그걸 받았고요. 자, 이렇게 또 코스피 잘 올라가다가 열심히 이제 천천히 올리다가 한 방에 또 이렇게 찍어 눌리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이제 요 상단을 약간 뚫어가지고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몰리면서 강하게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좀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도 지금 니케이 2% 하락했고요. 나스닥, 다우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이게 또 코로나19 위기 때문인지 뭐 이렇게 좀 장이 좀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갔고요. 사실 니케이도 보시면 이미 네, 여기서는 바닥을 치러 갑니다. 네. 그래서 니케이는 굉장히 좋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만 좀 좋게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됐고요. 코스피가 특히 좀 수급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다. 네. 그래서 금액을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주로 매수를 해가지고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또 다 매도를 해버렸죠. 그래서 외국인도 1조 4천억 매도하면서 그가 모아왔던 금액을 한 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봉이 지금 고점 부근에서, 네, 그것도 쌍봉 딱 근처에서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다시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선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올라갈지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때도 올라갈 때 보면 중간중간에 좀 올랐다 싶으면 이렇게 차익 실현 형식의 음봉이 좀 등장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단계구나 하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올라가다가 음봉 하나 내려왔고요. 그래서 21선과 지금 갭이 아직도 넓기 때문에 네, 조금 채우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좀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 네, 코스닥 종목 하나 익절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 확보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일단은 조금 더 봐야겠다. 네, 투자자가 지금 확실하게 들어오는 세력은 없었고요. 오늘 둘 다 코스피 증시, 코스닥 증시 모두 수급이 꼬였고 지금 글로벌 증시 모두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도 지금 다 파랗게 돼 있다가 이제 유럽 증시는 조금 반등을 하는데요. 어제도 한 2%씩 다 내렸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은 또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도 최근에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고요. 지금 위험 자산으로부터 좀 돈이 또 빠져나오는 것인지 차익 실현 형식의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채권 수익률은 아직 괜찮습니다. 1.57%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증시는 모두 하락을 좀 하는 모습, 좀 좋게 진행해졌다가 이렇게 음봉을 때린 것은 조금 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승분이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오르면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네, 좀 기술주가 내리더라도 바이오 주식이 다시 한번 힘 받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실적주 그런 경기 회복주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좀 더 내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원 내려서 1,400원까지 하락을 좀 시켰고요. 제가 그어놨던 1,450원을 오늘 또 50원 하락해서 마무리 좀 했네요. 그래서 어제 양봉만큼 또 하락을 시켰습니다. 지금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아 움직임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지겨워서 네, 지금 지켜볼 수가 없고요. 보시면 뭐 계속 똑같은 자리를 지금 네 번째 디디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만 더 내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에서 다시 올린다면 계속 요 박스권 유지를 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아는 다음 상승을 준비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거래량이 또 많이 죽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뭐 5만 주씩 매도했습니다만 많은 양도 아니고요. 네, 투신 다시 한번 조금 매수했고, 금융투자 그다음에 연기금 조금 팔았죠. 네, 근데 뭐
거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 수급이. 그래서 최근에는 두산인프라코아는 네, 멈춰 있는 모습이고요. 좀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해왔던 그런 종목이고, 두산중공업은 오늘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결국엔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좀 이게 합병이 되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도 결국에는 저는 좋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잠깐 이제 슈팅을 주고 나서 거의 지금 2주 이상, 네, 3주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치게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네. 그 주봉이나 월봉은 계속 똑같은 흐름이고요. 아직까지 네, 두산인프라코아는 괜찮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공매도 잔고 볼까요? 네,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두산인프라코아 공매도 잔고를 보면 공매도 잔고 뭐 거의 변화 없습니다. 730만 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740만 주, 730만 주 이렇게 거의 뭐 2주 동안 네,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환은 딱히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오늘이 4월 21일인데 네, 신주 상장은 7월 21일.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는 이제 6월 말에 정지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아직 2달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많고요. 공매도 상환은 의무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의 이 흐름을 보았을 때는 공매도 상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엊그젠가요? 네, 공매도 상환이 10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였었는데 이게 수치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730만 주로 그대로 멈춰 있고요.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두산인프라코아 이 수급과 이제 대차 잔고를 볼 건데 그 전에 두산중공업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데 3월 10일부터 해서 4월 21일까지 연기금이 두산중공업을 300만 주 매수를 했고요. 두산인프라코아도 사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볼까요? 지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두산인프라코아도 연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매수했거든요. 350만 주 이렇게 매수로 찍히네요. 네, 그래서 기간을 더 늘리면 네, 이렇게 뭐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고요. 특히 이제 기간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 네, 380만 주 금융투자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지금 수급과 거래량이 좀 줄면서 변화가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많은 이 수급들이 들어와 있고요. 주가를 더 이상 뭐 다시 원래대로 뭐 9,000원대로 돌린다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만 원대 뭐 더 횡보를 하다가 빠르면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 터지면서 좀 올라가는 날이 있었으면 하고요. 사실 오늘도 이제 코스피 수급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 합쳐서 거의 3조를 매도하다 보니까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도 하락을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지수가 더 내리지 않는다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치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세는 대차장고는 그대로 있고요. 외인 추정 이제 보시면 5만 7천 주 매도했는데 오늘 또 당일 30만 주 정도 매도가 떴네요.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꽤 좀 나갔네요.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여전히 8.5%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은 거래량이 막 실려서 막 쏟아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두산 인프라코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소식은 없었고요. 내일 4월 22일이죠. 네, 그래서 4월 22일이면 이게 이제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신주 인수권 행사에 대한 이 주식이 신주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268만 주가 내일 상장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지 아니면 이게 상환이 됨으로 해서 좀 더 가격을 올릴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268만 주가 상장이 된다. 뭐 이런 것은 알고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열심히 지금 합병 전에 1WR에 대해서 변경 상장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268만 주가 신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신주로 변경한 세력이 개인이 이렇게 많은 양을 변경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주체가 아주 많이 전환을 좀 시킨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제 의도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만약 268만 주 저거를 다 때려 부으면 당연히 내일 하락을 좀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평소대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 지금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계속 재미없게 요 며칠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증시 흐름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같이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주가를 이제 10,000원 아래로 웬만하면 내리지 않고 잘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1,450원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오늘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잠깐 하락시키고 다시 올라왔던 구간이거든요. 지금 사실 요 음봉 두 개로 타진다면 지금 딱 내릴 때까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양봉으로 떴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3조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봅시다. 두산인프라코아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두산인프라코아 말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좀 유리하게 입장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도 좀 있으면 7월 이후에는 두산중공업도 가져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 한국 이렇게 5파전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한국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올 12월에 입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2023년에 최종 업체 선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2027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년 뒤에 2036년에 완공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제 내년에 조금 이제 가시화가 될 것 같고, 올해는 아직까지 원전 뭐 누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모델을 우리나라 걸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리하게 다가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도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산인프라코아 저는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좀 상승 하락 재미없게 거래량 죽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질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